제이야, 공부 좀 하자. 이제 GDP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활용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주요국의 GDP 구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GDP의 구조를 보면 그 나라의 경제를 볼 수가 있어. 이 표는 각 나라의 2017년 명목 GDP 구조를 C, G, I, 익스포트의 E, 임포트의 I, 그리고 넷 익스포트로 나눠 놓은 거야. 여기서 왜 명목 GDP를 볼까? 실질 GDP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야. 경제 규모를 보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물가 상승도 동반해야지. 왜? 태국과 한국의 물가는 다르잖아. 우리나라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명목 GDP를 살펴보는 거다. 자, 이렇게 보면 각 나라의 특징이 좀 보일 수도 있어. 한국 GDP 구조에서 좀 독특한 게 있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E와 I,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이것은 한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국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야. 진짜 중요해.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8년 기준에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작년 무역액은 1조 1,405억 달러. 한국 GDP가 1조 5천억 달러니까 거의 한국 GDP 수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무역 수지는 705억 달러. 10년 연속 흑자를 이뤄냈어. 작년 기준에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10개국밖에 없었는데 최근 10년간 연속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밖에 없었거든. 대단한 거야 정말. 자, 이제부터 중요해. 여기 표를 보면 내가 한국의 10년 평균 GDP도 조사해놨어. 평균적으로 수출은 49.4%, 수입은 45.2%였어. 그리고 2017년에는 어떻게 됐지? 줄었어. 그런데 오히려 순수출은 늘었네. 이게 바로 불황형 흑자의 증거야. 발음 조심해. 불황형 흑자. 이렇게 불황형 흑자가 된 이유는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만연돼 있다고 하잖아. 자국 우선주의.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지. 무역은 제로섬 싸움이야. 누군가 수출을 많이 하면 수입을 많이 하게 돼. 누군가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수출을 하면서 득을 보는 구조야. 누가 수입을 많이 하고 싶겠어? 수출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고 싶겠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수출 경기가 악화되는 거야. 수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지. 대내적으로는 어때? 지금 경기가 좋아 나빠? 판단하기는 좀 이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느껴.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그럼 가게나 기업은 지출을 늘릴까? 아니면 돈을 아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그래,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수입을 적게 하게 돼. 이게 불황형 흑자. 덜 쓰니까 순수출은 는다. 요점은 순수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추가로 내가 괄호 안에 써놓은 수치는 10년 동안 변화율인데 어때? 수입과 수출, 이 아이의 변화율이 C, G, I 변화율보다 훨씬 크지. C, G, I는 1에서 2%밖에 변화 안 됐어. 무역은 크게 몇 퍼센트 변동됐어? 최대 10%까지도 변동됐어. 위아래 10% 찍었다는 거야. 그만큼 한국 경제는 대외 경제에 취약하다. 즉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거야. 특히 G2, 중국과 미국 수출 의존도는 약 40%에 육박하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난리가 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약 80%가 중간재거든. 이 중간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재,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화학 원료. 중간재는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지네들이 다시 완성해서 미국에 도로 가져다 팔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국 수입을 줄이게 되면 중국도 미국 향 수출길이 막혀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한국도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야. 즉 수출이 줄어드니까 GDP가 감소될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결국은 미국은 중국이 까부는 게 싫은 거야. 특히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첨단 기술 가지고 설치는 게 싫은 거거든. 지금 한국은 반도체 빼고 중국한테 다 뒤져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걸 방해하고 싶은 건데 일예로 중국의 SK 하이닉스, 푸젠진화라고 하는 유명 반도체 회사가 있어. 그 회사가 최근에 D램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하게 되는데 굉장히 한국에서는 땡큐지. 왜? 경합할 회사가 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경제계획 핵심인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 미국 눈치 보느라 반도체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첨단 기술 개발 계획인 중국제조 2025, 얘는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방해만 해준다면 한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합에서 한국이 시간을 벌 수 있어.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 추가로 미국이 중국 거 수입 안 해주면 한국 걸 미국에 팔면 되잖아. 대미 무역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 이거지. 어쨌든 해외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정부도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해. 넷 EX는 좀 힘들겠다. 그치? 너가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어? 경제 성장률을 올려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면 무엇을 올려야 되겠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에서 해결해 보려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온 게 소득 주도 성장이야.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 소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만들려고 기업은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써. 그러면 소비세 있지 우리나라. 세금 걷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거든. 이론 자체는 너무나 좋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국 소득 주도 성장 편에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 넘어가자고. 벌써 시간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하자, 제이야.